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10시 또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전지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선거회라고 좀 테마를 바꿔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이은 기관차 2차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선거일에 올려드렸으니까 검색하거나 혹여나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지수들과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을 종종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특이한 거는 이제 흔하게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금이 최고가, 그냥 신고가도 아니고 완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도,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좀 이제 위기긴 한데, 일반 이제 거주용 부동산은 또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최고가는 아닙니다.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산들이 좀 이렇게 특이하게 움직이는, 그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특이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할 때도 언더슈팅이라고 그러고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슈팅을 한번 시작한 어떤 종목, 상품, 자산, 지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찍기에 가까운 거지, 그걸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무리수가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대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이지 지금의 구간을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어 놓은 전략, 제가 보통 내 전략의 시세를 가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 전략 안에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시세가 이 안에 들어오면 전략대로 뭐 매수해서 뭘 박스를 치든 뭐 하든 뭐 하든지, 근데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거나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한다. 무시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매매할 것들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예측이 안 되는 거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이키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지구상의 전체 자산이, 그러니까 이전에 돈이 풀린 이후에 제대로 회수가 안 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자산들의 높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특이하게 기록될 만한 일들이 아닐까 싶고, 이 와중에서 우리가 매매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양방향으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가 레버러지도 들어갈 수 있고 곱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품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한쪽 방향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죠, 원유는 매도만 치고 가스는 매수만 하죠.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죠. 그러니까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 그러면 사실은 매도를 쳤다가도 뒤집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론상에 있는 거고, 실제 매매에서는 이렇게 되면 뒤집고를 잘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양싸대기라고 그러죠. 끝에 가서, 그러니까 박스 하단에서 매도로 전환하고 상단에서 매수로 전환해 가지고 양싸대기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는 제가 지수라고 좀 표현을 해 드렸는데, 어떤 잘 나가는 종목들이든 지수든 이런 쪽은 끝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시평을 이탈했다가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 돌아서는 흐름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뭐 매도를 한다라든지
혹은 내가 매수를 보고 있었으면 포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단단히 하셔가지고 시세를 꼭 내 전략 안에 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다우부터 지수들 쭉 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는 금요일 종가가 아닌 목요일 종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자재는 지금 목요일 밤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평을 이탈해 가지고 아직 저항을 맞은 흐름들은 아니에요. 다만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S&P에 비해서, 나스닥에 비해서는 20평을 자꾸 깨부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찌됐거나 이런 흐름들은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 밟고 올라가다가 깨진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꺾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등에도 매도를 치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로 봤을 때 좀 더 매도 관점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봉은 좋은 봉이다, 나쁜 봉이다? 나쁜 봉이다.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짝 올라와 있지만 상승의 추세가 좀 꺾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매수로 달라붙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혹은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죠? 거의 한 달 반 이상 3%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간다, 아니면 꺾인다고 매도 친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 매도를 치는 것이 지금 나스닥의 방향이다. 물론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게 더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 음봉, 관통봉 하나가 굉장히 여러가지 추세들을 좀 꺾는,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주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S&P 500이 그동안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말 그대로 거의 20평을 이탈하지 않고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좋지 않은 봉이 발생을 하면서 꺾여 있고, 게다가 지금 22평을 저항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은,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을 썼죠. 이 금리의 흐름하고도 핑계는 그럴싸해요. 핑계는 뭐 금리 인하가 늦어져서 뭐 조정을 받는다. 근데 조정을 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날 별 이상 없이 그냥 또 점프해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주가를 그냥 설명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인 거지, 진짜 걔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은 종목 개별들의 움직임이 그냥 모여서 만드는, 즉 지수가 종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지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종합하게 되면 비록 목요일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눌림이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덤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얘네는 이미 먼저 고점을 찍었어요. 먼저 좋지 않은 봉들이 이미 발생을 해 놨고 확인 사살봉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따라 붙는 것은 별로 좋은 흐름들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매도 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번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일단 한풀 꺾였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 종목이 향후 더 좋은 흐름을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전고 있잖아요. 34,000짜리 이 구간에는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 구간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밟고 간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준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좋은 프로그램과 뭐 강한 체력들 덕분에 저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다시 저 34,000 자리는 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야기 드렸죠. 얘네는 사실 외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최소한 2,800 짜리는 다시 와서 지지 테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들이 밑으로 찍어야 될 그 자리들을 좀 선 굵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장을 빗대어 봤을 때 우리 시장도 그다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생, 홍콩 흐름도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나 패턴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완벽한 상승세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꺾여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흐름 같은 경우에도 5,500짜리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치고서 움직여야지 향후에 올라갈 때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조금 더 쏠림 현상이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보다도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마치 미국 종목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갭만 들고 올라가고 갭만 들고 올라가고, 지수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하이닉스 정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3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저 자리를 메꾸러 내려오는 타이밍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위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는 제가 연결 선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아, 금은 뭐 글쎄요. 뭐 이거 예측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찌되었거나 지금 계속 2050 라인 이 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매도 폭도 분명히 나왔고 계속 깨질 때마다 매도라고 봤는데, 여기 올라간 이후에 랠리를 만들고 있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 쪽에서 계속 금을 매입하고 달러랑 이제 미국채를 좀 매도하고 그러느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 국채금리도 저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견제를 좀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내일 저희 라이브 방송 있죠. 라이브 방송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차 방송은 밑도 끝도 없이 느리기는 좀 어렵고 전략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이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매도를 봤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컷라인이 있었겠죠. 컷 당했으면 그냥 지켜봐야 되는 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이 장대 그 윗꼬리 장대에 음봉 맞아가지고 무조건 여기가 최고가가 됐어야 되는 이 흐름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좀 가까이서 볼까요? 오히려 넘어가가지고 밟고 지지하다가 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는 사람들은 진짜 좀 세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박혀 있는데 매수는 못할지언정 매도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구간들은 저는 그냥 손 놓고 지켜봅니다. 왜? 뭐 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르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리딩자로서 혹은 전문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예, 모르는 것까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6불 라인에서 계속 매도 쳐가지고 폭 나왔어요. 금보다 더 약한 흐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26불에서 22불 21불 계속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 뭐 컷 안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먹었다면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먹은 거 뭐 한 3분의 1 반 뭐 내주면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컷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죠. 어찌 되었거나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케이스는 결국은 다시 26불이 깨질 때 추격하는 거지, 이 위에서는 적어도 쌍봉과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매수는 더더욱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금이든 은이든 저는 이 랠리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슈팅하는 구간, 우리 예전에 에코프로 슈팅하듯이 그런 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머지않아서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디에서 꺾인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인 거죠. 결국은 미국 지수처럼 22평이 깨져서 저항받는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죠. 뭐 이래서 전선주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기존에도 이런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 만들고 움직일 때 충분히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폭은 크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렇게 올라와 버리면 사실 매매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진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이런 자리 맞고 떨어진지, 이런 자리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최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요런 자리도 올라가게 되면 내려와도 이제는 최저가를 깨지 못한다, 뭐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자리는 매수도 매도도 좀 어렵다. 차라리 4.8라에 올라와 가지고 이때 깨질 때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팔라듐입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랠리 올라갈 때가 조금 희한하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밑도 끝도 없이 밀려 내리고 있고, 지금의 자리가 언제랑 비슷합니까? 이때랑 비슷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120평을 자꾸 올라서려고 하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때의 저점은, 그러니까 최저점은 우리가 저점인지 인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깨를 뭐 정확하게 맞춘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라 그러면 지금 이 첫 라인, 그쵸?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지금 일목 이 라인을 탔는데, 이때 저점이 보시게 되면 뭐 984.5, 989 뭐 이런 라인 되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985 이런 라인들이 이탈 컷으로, 즉 이 일목이 깨지는 걸 컷으로 차라리 지금부터 따라잡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세 전환을 보고 매수를 접근하고, 만약에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짝짝 나와서 다시 이제 쌍바닥 자리, 이거 쌍바닥 만들면 여기도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수로 봤었는데,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매수를 봤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매매한 적이 있어 가지고 매수를 봤었는데 포지션이 안 쌓이는 겁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원자재든 곡물이든 뭐든 선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포지션이 쌓여야지 움직이지, 진짜 막 기상이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에브리싱 다 모였을 때, 일목과 120평이 다 모였을 때 치고 올라가면 이때 추격하는 건데, 결국은 맞고 또 레벨 다운이 되고 있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리들 모여 가지고 얘 타고 올라가면 그때 추격해도 괜찮다. 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정도?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어찌 되었거나 지금 구간 만약에 예측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지금의 이 425 자리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패턴들은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모였을 때 치고 올라가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저점 컷도 괜찮고, 뭐 의미있게 단위가 바뀌는 400 라인 이탈 컷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밀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아요. 얘도 똑같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죠. 얘도 연결로 좀 보게 되면 지금 자리들이 저점을 만들고 다시 잡아채는 그런 흐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리시는 분들은 550 라인, 이 라인에서 잡아 가지고 뭐 저점 컷 잘고 최소한 625 뭐 이런 라인들 노려볼 만하다.
다만 문제는 우리 시장에는 지금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심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뭐 좀 해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한 3개월 이 정도 보고서 최소한 600 라인 올라타는 이 흐름들 좀 가져가 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원유로 오게 되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원유는 매도 방향만 본다. 그럼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야 너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매도만 봐? 한쪽 방향만 본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태 일어났을 때도 매도다 매도. 얘들이 매도 포지션 다 갖춰 놨는데 어떻게 매도를 안 치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쟤네들은 전면전으로 갈 수가 없다. 왜? 갈 거면 원유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유가 가장 전쟁 리스크는 적합 보기 보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결국은 이런 자리들 내려왔고, 중요한 거는 저점 만들고 어깨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출발점까지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찌됐거나 올라올 때 82.5불, 그쵸? 이 라인에서 매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도 내려왔다가 돌파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존에 먹은 게 있다라 그러면 존버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짧게 자르고 나와서 다시 한번 90 라인 올라갔다 깨지면, 95 라인 올라갔다 깨지면, 아니면 85 라인 다시 깨지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 패턴이 나올 때마다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대응적 이야기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유라는 종목의 관점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좀 박스를 놓고 봤을 때 올라왔을 때 매도만 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분들은 이야기 드렸죠. 저 밑에 55 라인, 여기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67 라인, 이번에도 부근까지 내려왔다 갔죠. 이 라인 보고서 계속 매도하면 되는 거고, 매도는 82.5 라인, 그 다음에 85, 90, 95 이 라인만 보면 된다. 그걸 분할로 대응하든지 단통으로 깨질 때마다 따라 들어가든지, 이거는 뭐다? 개인의 역량차 그리고 성향 차이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입니다. 가스 재밌죠? 왜냐면 지금 1.611 자리가 차라리 오면 승부라도 보겠는데 어설픈 자리에 박스로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분의 흐름에서 지금 계속 가격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데, 상단 닫고 다시 하단 왔고, 하단 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지난번 한 사이클 싹 잘 먹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본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이때도 들고 있었으니까 이 수익들을 그냥 10% 정도를 가지고 핑퐁 할까도 고민하는데, 사실 그렇게 내리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스 먹으려고 할 때 10% 먹으려고 안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30-40% 그 이상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사이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1.611 라인 와주면 아예 오버 비중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도 올라왔을 때마다 조금씩 내줘가지고 레깅 밀당하듯이 계속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면 되는데, 사실 본 물량만 잡아서는 그렇게 하면 감질만 나는 거죠. 그쵸? 가스하는 사람들, 우리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의 구간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도 매수로 봐야 되고, 더군다나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 하시는 분들 뭐 각자마다 기술이 있으면 그냥 그거 기술 쓰시면 되고, 뭐 날씨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오시라 그랬죠.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린다고.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로 포지션을 쌓는 애들이 없어요. 이미 이거 올라올 때도 우리 가족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 올라오면서 누군가는 매수로 쌓아야지 이 제로섬 게임에서 그걸 먹으려고 밀어붙여서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 포지션이 쌓이지 않는다. 그러니 일정 부분 올라가 가지고 힘을 딱 들이퍼부어야 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가장 큰 문제는 미결이 늘어나면서 매수 포지션을 싹 잡는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차기사에 오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 많이 배워 가시고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저는 내일 일요일 저녁 9시 라이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엄청 덥다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